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뒷산을 올랐는데요. 비가 내린 직후라 버섯이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나무들의 생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졸각버섯과 깨꼬리버섯 그리고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이 자라는 곳이지만 아직은 그 어떤 버섯도 보이지 않습니다. 꾀꼬리 버섯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고요. 그 많던 버섯들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건 역시나 가뭄과 폭염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엽 속에 균사를 퍼뜨려 놓은 애기 낙엽버섯은 비가 내린 뒤 습도가 급상승하는 몇 시간이면 균사와 자실체가 활성화되어서 비교적 다른 버섯들보다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비가 내린 직후나 다음 날이면 이렇게 작은 버섯들을 숲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충분한 비는 아니지만 숲의 나무들도 생기를 얻은 듯 건강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적은 비에도 습기를 가둘 수 있어서 오랫동안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요. 꾀꼬리 버섯인가 했더니 아닙니다. 자실체를 밀어 올렸다가 성장할 조건을 얻지 못해서 마른 상태에서 비가 내리자 그대로 녹아버린 모습인데요. 여기는 선녀꽃 애기버섯의 모습도 보입니다. 버섯은 수분이 부족하면 생존을 우선시하는 균사체는 버섯을 만들어 포자를 퍼뜨리는 번식 활동을 뒤로 미루게 되면서 자실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밭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노란 길민 거물버섯도 성장을 멈춘 채 죽어가고 있고요. 꾀꼬리 버섯이 많이 나오는 곳까지 올라와 봤지만 역시 보이지가 않아서 오늘은 앞산도 가봐야겠습니다. 뒷산 탐색을 마치고 앞산으로 올라왔고요. 뒷산보다 낮은 산이지만 이곳에도 다양한 식물과 버섯들이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는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 산입니다. 가장 먼저 죽어가는 노란 길민 거물버섯을 만나는데요. 역시 갓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요. 가뭄과 폭염으로 성장도 하지 못한 채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자 녹아내리면서 잡자마자 축 늘어지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이번에는 잿빛가루 광대버섯의 모습이고요. 비가 내린 뒤여서인지 습도가 높아서 몸이 끈적거리고 매우 덥습니다. 이곳에도 노란 길민 거물버섯이 보이고요.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버섯들이 녹으면서 날벌레들이 달라붙어 버섯의 조직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가 작은 곤충들에게는 유용한 먹잇감과 번식 장소로 활용되니 독버섯일지라도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싶습니다. 죽은 나무에 붙어있는 개떡버섯이 보입니다. 마치 떡을 붙여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이 버섯은 살이 비교적 부드럽고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비가 온 뒤에는 훨씬 통통하고 말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숲의 습도와 냄새부터 달라지는데요. 아마도 숲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다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작은 버섯들이 반응을 하고 개떡버섯과 같은 버섯들이 오래된 고사목을 천천히 분해하면서
숲의 물질 순환을 담당하고 나무들은 다시 수분을 저장하고 곤충들은 먹잇감이 증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이렇듯 비는 단순히 나무들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의 먹이망을 다시 작동시켜서 숲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이곳에도 꾀꼬리버섯과 졸각버섯이 자라는 자리인데 역시 보이지 않고요. 대신 비가 오기 전에 올라왔을 젖버섯류가 보입니다. 딱히 채취할 버섯은 없어도 기분은 좋은데요. 짙은 흙냄새와 젖은 낙엽 냄새에는 흙 속의 미생물과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휘발성 물질이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빗물이 마른 흙과 낙엽층을 적시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이럴 때 숲이 살아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나무들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나뭇잎은 기공을 닫고 생리 활동을 낮추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 축 처져 있던 잎이 다시 팽팽해지고요. 잎 표면에 맺힌 물방울까지 더해져서 숲 전체가 유난히 짙은 녹색으로 보여서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번에는 방귀버섯인데요. 방귀버섯류는 숲의 낙엽층이나 부식질이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수분이 공급되면서 방귀버섯의 균사체가 활성화되고 자실체가 형성되면서 일제히 올라와 숲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작은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별명 역시 땅 위의 별이라고 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이제 서서히 하산을 준비하는데요. 뒷산과 달리 숲이 우거지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양치 식물이 많이 자랍니다. 이번에는 광대버섯 속의 버섯을 만납니다. 골짜기에서 귀버섯 속의 버섯도 만나고요. 엄방울꽃과 둥글레가 함께 자라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인데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끔 영지버섯을 만나던 산인데 용케 하나가 살아 있었나 봅니다. 영지버섯 바로 옆으로는 붉은 득다리버섯 유생도 보이고요. 성장을 크게 하려는지 유생이지만 꽤 큰 상태입니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와서 다시 버섯을 만나는데요. 맹독을 지닌 큰 주머니 광대버섯입니다. 외형이 깨끗해서 식용버섯으로 오인하는 버섯이지만 소량만 섭취를 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버섯으로 자루에 있던 고리는 탈락되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맹독버섯을 마지막으로 생기가 도는 숲 탐색을 끝냅니다.